이 부분은 좀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 이 훈련복과 연습복을 나눠주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해가는 이런 열악한 환경적인 구조, 계속되는 개인 치료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마지막 선택지로 꺼낸 카드가 성명서의 보이콧 경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팩트폭격기의 김한섭입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프로축구 선수협회와 함께 처우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이 성명서가 공식 A매치 보이콧까지 거론되면서 협회에 강력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성명서에는 일반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고, 부상당한 선수들이 이코노미 탑승했는데 개인 사비로라도 비즈니스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었다라고 하고요. 훈련과 경기 중에 일어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었다라는 엄청나게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지금 성명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정이 비었을 때 그때 운동장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불규칙한 일정과 열악한 숙소 생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본인들의 전용 훈련 시설 또한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 유니폼과 훈련복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부족했을 때도 있었지만 이 훈련복과 연습복을 나눠주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해가는 이런 열악한 환경적인 구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일정, 장소,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선수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협회의 행정 능력에 좀 여러 번 수년간 대화를 하자라고 협회에 제의를 했지만, 협회는 원론적인 답변과 대화를 피하기 일쑤였고, 10월 17일 이후에는 어떤 대화도, 협회에 대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어떤 대화의 자리도 만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년간 협회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다 보니 선수협회와 함께 처우 개선 촉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팀 선수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이런 것들이 특혜가 아니라 선수 보호와 이건 경기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시켜줘야 되고 선수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런 대화의 자리조차 갖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성명서 촉구 발표문을 듣고 같이 함께 발표한 프로축구 선수협회 김은기 사무총장님과의 전화 인터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화 인터뷰를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성명서나 저희 보도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부분들 누리지 못하고 또 보장받아야 할 그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네네.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여자 선수들만 원주에 캠프를 차려서, 네. 그것도 뭐 훈련장이 없고 다른 나라들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경기가 수원이 있거나 그쪽에 있으면 원주에서 수원에 호텔을 있고 다시 하루 자고 경기 끝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했어요. 35도, 37도 넘는 상황에서 네네. 선수들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고 계속 짐을 뭐 풀고 다시 또 싸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컨디션도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 버스가 아니라 급하게 빌려왔다 해가지고 관광버스가 배정이 되고, 해외에 원정을 갔을 때도 네네. 이코노미가 탈 수가 있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코노미 타고 가서 해외 그 다른 나라 팀이랑 경기를 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무릎이 붓고 발목이 부어서 제가 열 몇 시간을 이 부은 무릎을 잡고 다시 하기 어렵다, 힘들다, 좁은 곳에서 무릎도 안 펴지고, 그러면 협회에서 지원이 없으면 내 돈 내고 자기 돈을 내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미 네네. 정해졌고 할 수가 없다. 네네. 근데 뭐 좀 선수들이 보기에도 임원진 분들은 비즈니스를 타는데 네네. 정작 나라로서 싸우고 했던 국가대표 선수가 퉁퉁 부은 발목과 무릎을 부여잡고 이코노를 타고 돌아오기도 했었고, 대표팀 경기에서 좀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네네. 제대로 치료를 못 받거나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뭐
협회 대표팀 소집이 돼서 들어갔는데 용품이 보니까 15세 남자 15세 18세 선수들이 입었던 것을 다시 입게 되기도 하고 태클 팬츠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입지 않고 입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위생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돌아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왜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지가 않냐.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시스템이나 네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쁘고 처우에서 이런 부 기본적인 게 어떤 거냐. 얘기해봤더니 없대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네.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협회가 얘기하는 게 소통과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소통이 먼저 선수와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나라들 봤을 때 성적의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선수와 선수협회와 협회와 이야기를 합니다. 각 나라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정도의 회의나 기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협회가 제대로 된 대화나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네네. 대한축구협회가 이야기하는 소통 자체가 내부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성명서를 전달을 하고 나서도 선수들과 먼저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전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쉽게도 전혀 뭐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선수들이 문제를 삼은 건 좌석 등급이 아니었고 무릎 부상 같은 심각한 상태의 선수도 이코노미 탑승이 원칙이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고요. 또 계속되는 개인 치료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마지막 선택지로 꺼낸 카드가 성명서의 보이콧 경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축구의 행정적인 구조적인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요.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유소년 축구와 여자 축구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유소년의 투자와 여자 축구의 투자는 국제 경기력에서 이미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또 협회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 지난 홍명보 감독 선임 때도 마찬가지로 남자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의 행정적인 이런 축구협회의 안일한 행정 방식, 정말 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축구는 이미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일반인들도 여자 축구 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보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 또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경기를 나가는지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원하는 건 대립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현실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진짜 대화를 바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협회와의 절실한 진짜 대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마지막 카드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선택지, 공식 경기의 보이콧 경고를 꺼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에 대한 대응과 협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선수들의 부상 보호와 컨디션 유지는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여자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 다시 한번 대한축구협회와의 최소한의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금 굉장한 용기를 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한섭의 팩트 폭격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슈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